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루카 돈치치의 계약 소식, 또 러셀 웨스브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루카 돈치치의 잃어버린 현금 회수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고 저희가 영상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바비막스, 네, 셀러리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브루클린 네츠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분 가운데 하나인데, 물론 클레이 탐슨의 계약 금액을 잘못 예상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다 맞추겠어요, 그쵸? 셀러리 쪽에 굉장히 밝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비막스가 얼마 전에 보도를 했어요. 올 여름에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와 3년 165밀, 연평균 55밀짜리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예상 겸 보도를 했습니다. 루카 돈치치와의 계약은 레이커스 8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카 돈치치가 레이커스와 계약을 맺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레이커스가 그 전까지 무언가의 그래도 영리하고 영민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돈치치 입장에서도 레이커스가 정말 큰 실책을 하지 않는 이상 레이커스를 떠날 이유는 없겠죠. 네, 그래서 3년 165밀, 일단 이 3년 계약은 2627 시즌부터 2627, 2728, 2829 시즌이고 2829 시즌은 플레이 옵션을 넣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즌 연봉은 46밀이에요. 네, 다음 시즌 연봉은 46밀까지 보장이 돼 있었고, 그리고 2627 시즌 때 플레이 옵션이 있는데 이걸 삭제하고 그냥 3년 계약, 2+1 계약을 하는 겁니다. 2627 시즌 때 51밀, 그리고 2728 시즌 때 55.1밀, 2829 시즌 때 58.4밀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점진적인 우상향이지만 셀러리 캡의 비율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결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해는 플레이 옵션입니다. 자, 루카 돈치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트레이드를 통해서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LA 레이커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유니폼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화가 있었죠. 루카 돈치치가 무려 200억짜리 집을, 대저택을 댈러스 인근에 샀는데, 그거 곧바로 매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슈퍼맥스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트레이드가 되는 순간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는데, 돈치치는 본인이 트레이드를 당하면서 결국에는 슈퍼맥스 자격이 상실됐어요. 일단은 루키 스케일 종료 이후에 루카 돈치치는 댈러스와 207밀에 달하는 슈퍼맥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고, 그리고 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 돈치치는 5년 364밀, 그러니까 연평균 70밀이 넘는 금액의 슈퍼맥스로 계약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했습니다만, 트레이드 되는 순간 슈맥은 박탈됐고요. 금전적인 손해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루카 돈치치가 3년짜리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3년일까? 일단 2025년 8월 2일부터 루카 돈치치는 LA 레이커스와 3년 165밀도 가능하고 4년 229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4년보다는 3년을 택한 이유는 바로 루카 돈치치의 베테랑 지정, 그러니까 10년차 이상부터는 셀러리 캡의 35%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계약이 아니라 4년 계약을 맺어버리면 10년이 아니라 11년 차에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 1년이라도 딱 빠르게, 그러니까 10년 차가 되는 그 시점을 딱 맞추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돈치치가 잃어버린 슈맥과 금전적인 손해를 만회하고자 한다면 4년이 아닌 3년 165밀 계약을 맺은 이후에 딱 10년 차가 되는 2028년 여름에 무려 5년
418밀 계약이 가능합니다. 네, 루카 돈치치가 2028년이면 아직도 뭐 30살이 안 됐을 때예요. 29, 그다음에 29에서 30 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뭐 최전성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차를 맞이하는 시점이 딱 2028년이기 때문에 2029년이 되는 4년이 아니라 2028년이 되는 3년짜리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2028년에 5년 418밀짜리 35% 맥스에 달하는 10년차 맥스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가 제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 방안 자체는 3년 165밀 그리고 5년 418밀의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돈치치가 3년 계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바비막시가 예상했고 저도 바비막스의 예상대로 돈치치는 4년이 아니라 3년 계약을 맺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돈치치가 레이커스를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라펠린카 단장도 그렇고 르브론 제임스가 얼마나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스앤젤레스라는 그 마켓 시장의 매력을 다른 팀들이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뭐 캘리포니아 날씨 좋죠. 그 다음에 뭐 돈치치가 또 생활하기에도 환경도 상당히 좋고 또 워낙 LA가 뭐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물론 뭐 도심에는 굉장히 또 위험한 그런 지대도 많지만 부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스타든 뭐 스포츠 스타든 대부분 캘리포니아에서 뭐 살거나 혹은 저택을 가지고 있거나 별장을 가지고 있죠. 돈치치가 여러 농구 외적인 부분에서도 레이커스를 떠날 이유는 없기 때문에 3년 165밀이 정배당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팀은 아니지만 돈치치를 건너뛰었던 돈거배죠. 돈치치 거르고 베글리. 그 베글리를 픽했었던 세크라멘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크라멘토는 굉장히 뭐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죠. 오프시즌 끝나자마자 단장 바꿨고요. 그 다음에 더 크리스티 감독 대행을 정식 감독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지금 변화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리고 트레이드를 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냈는데 뭐 루머긴 합니다만 세크라멘토는 빅3 중 하나인 도만타스 사보니스 그리고 더마 드로잔, 잭 라빈 가운데 최소 한 명을 이번 오프시즌 혹은 2026년 2월 트레이드 마감일 이전까지 내보낼 계획이다 라고 루머가 떴습니다. 자, 잭 라빈, 더마 드로잔, 도만타스 사보니스 이 세 명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빅3긴 하죠. 왜냐하면 셋 다 올스타에 뽑혔죠. 셋 다 올 NBA 팀에 뽑혔으니까 빅3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빅3 치고는 무게감이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1+1+1이 3인 느낌 혹은 4나 5가 아니라 1+1+1인데 한 2 혹은 뭐 1.8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로스터를 지금 상황에서 뜯어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제이크 라라비아라든지 혹은 키온 앨리스라든지 뭐 아니면 뭐 데빈 카터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어쨌든 팀에서 역할이 크고 샐러리를 많이 잡아먹는 이 세 명의 조합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플레인 토너먼트가 한계다. 세크라멘토도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그래서 이 세 명 중 하나를 트레이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보니스는 세크라멘토에서 뛰는 246경기 동안에 19.2득점, 리바운드 13개, 어시스트 7개, 야투 60%, 3점 39%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고 있고요. 더마 드로잔은 딱 1년 뛰었죠. 이런 7경기 뛰는 동안에 22.2득점. 그런데 드로잔의 몸값이 20밀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쌉니다. 그러니까 20밀 전후의 득점원이 평균 22점을 넣는다? 가성비는 뛰어난 거죠. 다만 더마 드로잔이 본인이 속한 팀에 전체적인 공격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세크라멘토에서는 굉장히 애매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잭 라빈 트레이드로 시카고 불스에서 세크라멘토로 왔습니다. 디어런 팍스의 샌안토니오 행과 맞물려서 32경기 22.4득점, 야투 51.4, 3점 44.6, 자유투 87.4니까 거의 180클럽이었어요. 그리고 잭 라빈의 계약이 뭐 악성이긴 합니다만 지금 세크라멘토 라인업에서 필요한 건 잭 라빈 같은 득점원이죠. 다만 잭 라빈과 더마 드로잔이 지나치게 뭐 중첩되고 중복되는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강점과 약점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강점은 공격력, 약점은 수비력. 그런데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메워줄 수 없다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더마 드로잔이 떠나지 않을까. 다만 더마 드로잔을 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1대1보다는
다각 트레이드, 삼각 트레이드 혹은 사각 트레이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 트레이드는 추후에 일어날 일이긴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크라멘토는 몬티 맥네어 단장과 작별을 고했고요. 스카펠이라는 새로운 단장을 데려왔습니다. 이 스카펠이 단장은 지금의 뉴욕 닉스 로스터를 만든 1등 공신이에요. 뭐 카멜로 앤서니, 그 다음에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굉장히 효율은 떨어지지만 몸값이 비쌌던 인물들을 다 내보내는 대신에 지금의 젤런 브런슨과 뭐 조시 하트, 지금 이 뉴욕 닉스의 근간이 되는 선수들, 가성비가 좋은 선수들을 일제히 다 데려오고 계약한 인물이 바로 스카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약간은 답답해질 수 있는 이런 로스터를 아주 재정립하고 디자인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스카펠이 단장의 이 역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다만 이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문제는 구단주예요. 이 비백이라는 구단주인데 비백 구단주가 지나치게 관여합니다. 감독들 계속 갈아치우죠. 디에런 팍스가 무슨 얘기했나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감독을 맞이하는데 지쳤다. 근데 비백 구단주는 마음에 안 들면 감독 자르고, 그 다음에 단장이 해야 될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완전히 팀을 말아먹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비백의 딸의 남자친구가 제레미 램이라는 예전 NBA 선수입니다. 그런데 루머이긴 합니다만 비백의 딸의 남자친구인 제레미 램까지 구단 운영에 간섭한다라는 루머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그냥 콩가루 구단의 전형이잖아요. 움직여야 될 사람이 움직이게 못하게 만들고, 내가 월권을 행사해서 여기에 뭐 배나라 감나라 하는 그런 이 형국인데, 비백 세크라멘토 구단주의 개입 여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비백 가문에, 그러니까 구단주면 그냥 구단주답게 적절히 뒤에 물러나 있을 필요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 나대는 그런 성향들이 저는 세크라멘토의 향후 구단 운영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결과물들은 비백과 그 다음에 비백 가문이 이렇게 설치면서 완전 세크라멘토가 다시 지금 가라앉는 모양새예요. 자, 그리고 세크라멘토는 드루 할러데이 영입에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할러데이는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이가 많죠. 90년생이니까. 그런데 잔여 계약이 3년에 100밀이에요. 세크라멘토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선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할러데이는 좋은 선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스카펠이 단장이 뉴욕 닉스에서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새로운 단장의 역량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이스라엘로 떠날 수도 있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유로컵 챔피언인 이 하포엘 텔 아비브라는 팀이 있습니다. 유럽의 명문이긴 해요. 그런데 러셀 웨스트브룩에게 엄청난 제안을 건넬 예정이다 라는 루머가 현재 돌고 있습니다. 이 하포엘 텔 아비브는 이스라엘 리그 소속이고요. 그리고 패트릭 베벌리를 영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벌리가 200만 달러, 2밀 받고 갔어요. 2밀. 2밀이면은 뭐 NBA를 치면은 베테랑 미니멈 정도인데, 다만 웨스트브룩의 누적 연봉이 340밀입니다. 이 배스켓볼 레퍼런스 기준으로 340밀인데 설령 뭐 10밀 준다고 해서 이게 웨스트브룩을 움직이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일각에 따르면 러셀 웨스트브룩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완전히 호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다면 러셀 웨스트브룩이 누적 연봉 340밀에 본인의 뭐 사업까지 합치면 500밀 이상의 자산가인데, 내가 일단은 뭐 NBA 리거인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농구 이외에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전부 다 베이스가 미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과연 미국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갈 만큼 그 무대가 매력적일까?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웨스트브룩을 움직이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리그를 경험한 NBA 선수들은 뭐 여러 명 있습니다. 아마리 스타도마이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트릭 베벌리, 뭐 제임스 영, 타릭 필립, 이시 웨인라이트, 피닉스 소속이었죠. 뭐 그 다음에 실벤 랜데스버그 등등이 있는데, 베벌리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다 전성기가 지나고 나서 유럽 리그를 많이 가죠. 이스라엘 리그도 마찬가지고,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웨스트브룩의 그 이고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 시즌 덴버 너게츠 소속으로 활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는 그래도 웨스트브룩이 88년생이지만 한 1, 2년, 2, 3년 정도 더 뛸 수 있다라는 인상은 받았어요. 또 댈러스 매버릭스처럼 메인 볼핸들러가 필요한 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여의치 않으면 덴버 너게츠의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잔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포엘 텔 아비브가 얼마를 제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하포엘 텔 아비브가 영리하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을 받고 떠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설령 웨스트브룩을 영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로컵 챔피언이자 명문이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팀의 네임밸류 자체가 높지 않은 그런 하포엘 텔 아비브라면 러셀 웨스트브룩을 영입하고자 노력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본인들의 이름값을 어필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이 NBA를 떠나면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는 여전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몸값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웨스트브룩은 매력적인 자원이기 때문에 저는 NBA에 잔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루카 돈치치부터 세크라멘토 또 러셀 웨스트브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돈치치가 잃어버린 슈맥 자격 3년 계약과 또 10년차 35% 맥스 계약을 위한 포석을 깔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알림 설정을 하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알림 설정과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5만 돌파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더 많은 사랑을 감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